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란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줄 아주 특별한 여행. 프레젠. 현재를 가리키는 이 말은 선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잊고 지내지만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만들어낸 귀한 선물이죠. 이번 여행에선 그 선물 같은 오늘을 만들어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눈과 가슴에 새겨보려 합니다. 지난주 포항에 남아있는 6.25 전쟁의 흔적을 찾아 떠난 여행. 전쟁으로 폐허가 된 60여 년 전 포항시가지 사진에서 출발해 6.25 전쟁 당시 격전이 일어났던 형산강 외팔교 일대를 둘러보고 꽃보다 아름다웠던 청춘, 학도병들이 참가한 격전지 포항 여중 전투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6.25 전쟁과 포항 2편에선 실제 6.25 전쟁에 참전했던 학도병을 만나기 위해 포항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으로 향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고 가슴 절절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는 6.25 전쟁이 남기고 간 쓰라린 상처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지나칠 수 없는 6.25 전쟁의 아픈 흔적들. 그 앞에만 서면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든이 훌쩍 넘은 이 어르신은 포항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의 손대익 감사입니다. 선생님. 예. 네. 안녕하세요. 아까부터 이 사진을 한참 지그시 바라보시더라고요. 혹시 네. 무슨 사연이 있으신 거예요? 아이고 사연이 많죠. 6.25 전쟁 당시 학도위원군의 한 사람으로서 네. 저와 같은 학생들이 이 포항여고 전투에서 포항을 지키기 위해서 거의 결사적으로 항쟁하면서 거기가 다 전사한 이 하구요 전우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참 감회도 깊고 그 당시에 처절했던 사항들이 다시 가슴에 우러나오니까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럼 그때 당시에 6.25에 참전했던 학도의용군이셨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이 사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겠네요? 혹시 아세요? 예, 이 사진은 이건 그 당시 포항 방위 사령부가 있었는데 네. 향토 방위대 이분이 소령으로서 향토 방위대 대대장이었습니다. 이상조씨라고 네. 기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학도병과 방위군들이 포항을 사수했는 그 기념사진이고요. 흘러간 옛 사진 속 시간은 1951년 5월 1일에 멈춰 있습니다. 포항 지역의 학도병들과 방위군들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포항을 사수하고 난 뒤에 남긴 기념사진이라는데 몇몇의 앳된 얼굴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학도병임을 짐작해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전쟁에 참전하셨던 학도의용군을 만나서 제가 너무 영광입니다. 아이고 저도 반갑고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기념관에 왔으니까 선생님께 좀 더 자세하게 둘러보면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내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이고 예예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서 한번 안내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예, 고맙습니다. 한번 들어갑시다 같이. 네. 포항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엔 6.25 전쟁 당시 학도병들이 사용했던 각종 무기류와 착용했던 복장을 비롯해 일기장, 사진 자료 등 귀중한 유물 2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6.25 전쟁 관련 영상물을 상영하는가 하면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분들의 생생한 체험담을 들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당시에 우리 학도 위원군들의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저 친구도 저하고 클래스메이트인데 저하고 같이 학도 위원군으로 출정해가지고 싸우다가 저하고 같이 싸우다가 전사했어요. 저는 참 구사의 생으로 살아남았고요. 그러니 더욱더 참 가슴 뭉클합니다.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 많이 아픕니다. 저 사진이 저 위에서 철모 쓴 사진이 이제 바로 접니다. 선생님이세요? 예, 이렇게 애띠였는데 지금 이렇게 늙었어요. 그 당시에는 참 애띠였죠. 저 때 나이가 몇 살이셨어요? 저때 만 18세. 만 18세요? 예, 18세. 그럼 그 나이에 전쟁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신 거예요? 아, 그때 이제 제가 중학교 6학년인데 지금부터 고3. 네. 나라부터 구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우국 충정심에 불타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전하게 되었지. 죽음을 두려워하고 하면 참전도 못했죠. 우리는 누가 가락해서 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라부터 구하적 해가지고 전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이 학생들이 전부 그 학생들인데 여기 있는 사진들이요. 네. 예. 이때 당시에 그러면 같이 참전했던 그 친구들은 몇 명 정도 됐어요? 그때 우리 포항중학교에서는 35명이 출정했고 전국적으로 모인 학생들이 뭐 확실한 통계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만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나라 위에 싸웠기 때문에 이 나라를 공산군에 침략해서 구할 수 있었다고 우리는 자부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왜 전국적으로 전부 모여들어서 나라를 지켰으니까요. 예, 그때 김일성이가 대한민국 학도위원군이 이렇게 참여할 것을 미리 예측 못했는데 학도위원군 때문에 부산 정명을 목전에 두고 좌절을 당했다. 참말로 뭐 개탄했다 하는 얘기도 우리 듣고 있습니다. 손대익 감사에게도 젊고 푸르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8세 가장 풋풋한 그때 안타깝게도 6.25 전쟁이 터졌고 그는 학도병 지원을 선택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직은 어리고 전쟁 경험도 없는 전국의 약 5만 명의 학도병들이 전쟁터로 뛰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은 16, 18의 어린 학생들. 그중 7천여 명은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현재 남은 생존자는 2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 6.25 전쟁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여기 기념관 안에 들어오니까 사진들이 굉장히 많네요. 예, 그때의 처절했던 사진들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여기 이 사진 똑같은 사진도 있고, 그렇죠? 예. 이게 전부 우리 전우들 아닙니까? 예. 선생님은 그때 당시 어떤 전투에 참전하셨어요? 저는 주로 저 기계 안간 전투 그것이 우리의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 최후의 보루에서 이 나라를 지키다가 인천 상륙작전에도 참가했습니다. 그럼 그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에 선생님께서 참전을 하셨던 거예요? 그 아까 그 최후의 보루에서 전투를 하고 그 고지를 인민군으로부터 우리 다시 공개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주까지 와서 경주 기차 타고 부산 가서 부산에서 LST 타고 인천 상륙작전했죠. 와, 대단하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땠어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당시요, 참 우리나라 국방력이 너무너무 미약했습니다. 무기도 공산군에 비교해서 아주 부족했고 또 병력도 아주 부족했습니다. 그야말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사수했다고 자부하고 싶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당시 병력과 화기면에서 절대 열세에 있던 우리 군은
갑작스런 북측의 전면전에 변변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패퇴를 거듭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침공하기 위한 만번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기 무방비 상태였고요. 아무것도 없이 진짜 맨몸으로 싸웠던 거네요. 그렇죠. 탱크도 그리고 육탄들을 안 막았습니까? 그랬습니다, 우리 그 당시. 그러니 우리 학생들도 식탄 사격 한번 못 해보고 전방으로 바로 투입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서 그때 학생들이 많이 죽었죠. 그럼 여기 참전하셨을 때 그 당시 뭐 현장이나 이런 장소가 아직 남아 있어요? 장소가 여기 있죠. 제가 이 기계안간 전투에 최전방 소총수로 싸웠기 때문에 아주 생생하게 그 기억들이, 추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선생님께서 참전했던 그 장소에 제가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예, 가볼 수 있는데 이왕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여우의 탑산에 그 당시 6.25 당시 참전했던 학도위원군 1392의 영령을 모시고 있는 충원탑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실래요? 가보고 현장에 한번 가봅시다.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전쟁과 죽음. 갑작스럽게 다가온 그 공포 속에서도 당당히 맞섰던 전쟁의 용사들을 만나러 가는 길. 1394위의 군번 없는 용사들의 영령이 모셔져 있는 전몰학도 충원탑입니다. 감히 짐작할 수도 없는 참혹했던 전쟁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사람들. 다시는 6.25 전쟁의 아픔과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날을 오래도록 머리와 가슴 속에 새겨두려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해준 참전 용사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와 미안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 참 꺼져가는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그 어린 학생의 몸으로 싸우다가 돌아가신 1392의 영령을 모셔는 이곳에서 묵념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분들 덕분에 제가 지금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서 묵념을 하게 되니까 더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더 마음도 아프고 더 감사한 마음이 전해지네요. 아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같이 싸우다가 먼저 보낸 이 참 전우들, 학우들 보기에 참 면목이 없을 정도로 요즘 보면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고 저는 저 운 좋게 살아남았습니다. 이 영령들 고맙습니다. 전몰학도 충원탑 앞에 서면 한없이 자랑스럽고 한없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써진 한 편지를 읽고 나면 이내 무너져 내리는 가슴. 선생님, 이 비는 옆에 따로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비예요? 이 비가요. 그 당시 서울 동성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에 학도병으로 참전한 이유근 학생의 편지 글인데 학도병이 참가한 포항의 대표적인 전투 기억나십니까? 1950년 8월 11일에 일어난 포항여중 전투입니다. 낙동강 최후 방어선이었던 이곳을 지키기 위해 육군 제3사단 소속 71명의 학도병들이 참전했던 치열한 전투였죠. 이 비문에 새겨진 편지는 그때 당시 71명의 학도병 중 한 명이었던 서울 동성중학교 3학년 이우근 학도병이 쓴 것입니다. 전쟁의 긴박함과 두려움, 복잡했던 당시의 심정을 어머니께 써내려간 피 묻은 편지 한 통. 하지만 끝내 이 편지는 어머니께 붙여지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적들이 저희들을 살려두고 그냥은 물러갈 것 같지가 않으니까 말입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진짜 그 긴박한 순간에 저런 편지글을 쓴 학생도 굉장히 대단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글만 봐도 정말 느껴지네요. 예, 그 당시 학생들이 기분이 이랬습니다. 저도요, 전투할 때 늘 읽기 썼습니다. 예, 전투할 때요. 그 상황 기계안간 속에서도- 전투에서도 매일 읽기 썼어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 그만큼 학생들이 순진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저렇게 어린 학생들이 엄마를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오히려 더 막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죠. 경북 지역은 6.25 전쟁의 상흔이 어느 지역보다 짙게 남아있는 곳입니다. 포항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당시 포항시가지와 북구 기계면, 경주 안강읍,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등지는 조국을 지키기 위한 최후 방어선으로 밤낮 없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사실 여기가 격전지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예. 굉장히 생각보다는 평화로워요. 그래요. 논밭이 있고 이러니까 실제로 그때 참전하셨던 기계 전투가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예. 기계 전투가 저쪽에 보이는 저 산, 네. 저 산 넘어가 이제 기계입니다. 기계인데 우리가 기계하고 포항이 공산군에게 점령당하고 네. 우리들이 이제 이 기계 포항을 탈환하기 위해서 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근처 산 어디 안해면도 없습니다. 그 기계를 탈환해가지고 이서 이제 다시 공산군의 제 역습을 받아가지고 빠르게 남하하던 북한군이 임시 수도였던 부산까지 점령하기 위해선 낙동강 방어선을 뚫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후미에 있던 포항을 지나야만 했죠. 기계 안강 전투가 치열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양측 군에서 기계를 점령했다가 점령당하는 일이 이어졌고 그 전쟁 속에서 혼대에 감사는 수많은 전우를 잃었습니다. 이 산 뺏기면 전부 너희들도 다 죽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남은 사병들은 여하튼 우리의 목숨과 같은 이 산이다 해가지고 다시 또 공격했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국군은 치열한 접전 끝에 8월 18일 포항과 기계를 완전히 탈환하지만 9월 다시 북한군의 공세로 위기를 맞고 맙니다. 결국 상황은 형산강 방어 전투에서 북한군을 패퇴시킨 후에야 동부전선의 위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래가 저 고지를 완전히 남북 고지를 같이 우리가 점령해주고 그날 저녁에 우리 부대는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우리 육군으로서는 유일하고 우리 부대만 차출당했다고. 그래가지고 경주 와가지고 경주에서 기차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했죠. 그런 것입니다. 동부전선의 위기가 마무리되면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총 반격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전선이 포항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작전의 성공은 서울을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북진해 전쟁의 판세를 바꿔놓았죠. 선생님 여기 이렇게 전쟁에 직접 참전을 하시면서 우리 후대한테 저를 비롯한 사람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혹시 말이 있을까요? 할 말은 많죠. 제가 이거 경주 포항으로 다닐 때마다 참 옛날 격전지를 감명 깊게 보거든요. 네. 보면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도 만약에 일어난다 하면은 우리처럼 젊은 세대들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참가하겠나 쉽게 좀 어머니 갑니다. 네. 어머니 간다 하는 것은 지금 젊은 세대들의 국가 안보 의식이 너무 해이해요. 우리가 봐서는 해이하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 차원에서 젊은이에 대한 나라 사랑하는 정신을 좀 많이 함양시켜야 되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60여 년 전 끔찍했던 전쟁이 쓸고 간 자리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와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아직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땅의 아픈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또다시 가슴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을 말입니다. 사진 속으로 떠나는 포항 근현대사 여행.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대로 돌아가서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참전했던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생생한 증언을 들어서인지 더 숙연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아픈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겠고요. 그리고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랑 같이 여행 떠나보셨는데 선생님 어떠셨어요? 아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6.25 전쟁을 잊지 않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우리 6.25 참전 학도병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기회를 좀 자주 이래 마련해 하셔가지고 후세 젊은이들에게 국가관을 좀 확립시켜주고 나라 사랑 정신을 더욱더 함양시켜줄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마련해 주시면은 더 말할 것이 없고요. 먼저 가신 우리 하고요 전우들에게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명복을 빌면서 오늘 감사하다 하는 마음 다시 한번 전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충성! 앞으로 더 건강하세요.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사진을 갖고 포항 근현대사 여행을 떠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충성! 충성! 안녕! 안녕! 사진 속으로 떠나는 포항 근현대사 여행. 상상 속 황금의 나라 엘도라도가 포항에 있다? 다음 이 시간에는 100여 년 전 빼앗겼던 포항의 엘도라도를 찾아 떠납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채널 고정!